이제는 에어팟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어팟 시리즈는 시끄러운 소음. 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루고 미뤄왔던 에어팟 2세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에어팟 2세대가 나온 지도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작년 말에 에어팟 프로가 나온 이후로 에어팟 2세대는 이제는 유저분들의 관심에서 많이 멀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에이 그거 뭐 이제 구형 아니냐면서 아예 구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타이밍이야말로 에어팟 2세대를 다시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어팟 2세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여전히 넘사벽이거든요. 에어팟 2세대는 지금 당장 구입해도 전혀 돈이 아깝지가 않은 제품입니다. 지금 당장 에어팟 2세대를 구입해도 되는 장점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에어팟 프로 리뷰는 제가 이전에 장장 20분에 걸친 풀 리뷰를 올려놨습니다. 에어팟 프로 리뷰하고 이번 에어팟 2세대 리뷰까지 같이 보시면 에어팟 시리즈 전체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실 겁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에어팟 2세대의 디자인은 3년 먼저 출시된 에어팟 1세대에서 진짜 1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4년 전에 에어팟 1세대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게 무슨 허연 콩나물 대가리라면서 정말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지하철을 타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3초마다 한 번씩 에어팟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3초 백에 이어서 3초 이어폰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콩나물 대가리라고 놀림당하던 디자인이 이제는 정품이든 짝퉁이든 길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과거의 mp3 플레이어 시절에 아이팟이 세기를 점령했던 것처럼 이제는 에어팟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장 점유율로 보면 애플은 에어팟과 에어팟 프로 단 두 모델로 다른 모든 회사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을 정도죠. 이쯤 되면 에어팟은 아예 무선 이어폰에서 벗어난 별개의 카테고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죠. 애플이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짓을 할 때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항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에어팟이 그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처음 달고 나온 이유도 다름 아닌 통화 품질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무선 이어폰에서 통화 품질은 늘 골칫거리죠. 여기서 등장하는 기술이 듀얼 빔포밍 마이크입니다. 에어팟은 통화를 위한 두 개의 마이크 간의 거리를 충분히 벌리기 위해서 막대기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마이크 간의 거리를 벌리면 특정 방향에서 발생하는 소리만 더 크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두 마이크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분명한 시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다른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무조건 상대적으로 시간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두 마이크 간의 시간 차이를 분석해서 특정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빔포밍 기술입니다. 일정한 시간 차이를 두고 들어오는 목소리만 남기고 그 이하의 시간 차이로 도달하는 소리들은 전부 소음으로 간주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이 빔포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간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더 멀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에어팟은 빔포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란 막대기 디자인을 선택한 겁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같이 동글동글한 디자인은 아무리 듀얼 마이크를 탑재해도 마이크 간 거리가 1.5cm 수준이 한계입니다. 그렇게 마이크 거리가 짧아서는 아무래도 빔포밍 성능 확보에 한계가 있죠. 한편으로 에어팟의 통화 품질이 좋은 비결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에어팟의 스펙을 살펴보면 센서에 음성 감지 가속도라는 게 있죠. 이 센서를 쉬운 말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바로 골전도 센서입니다.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는 이 골전도 센서를 사용해서 착용자가 말을 하는 순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만 마이크 신호 처리 패턴을 조정해서 소음 억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성으로 시리 호출 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는 마이크를 그냥 꺼둘 수 있으니까 절전 성능도 높아지겠죠. 이런 선진적인 센서 설계는 에어팟 2세대가 출시된 지 1년이 지나도록 다른 무선 이어폰들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팟의 바타입 디자인과 빔포밍 듀얼 마이크가 이제는 다들 따라하는 표준이 되었죠. 골전도 센서나 목소리로 음성 비서 호출 기능도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고급 무선 이어폰 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이 될 겁니다. 한편으로 에어팟은 이어팁이 없는 오픈형 이어폰 디자인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애플 유선 번들 이어폰인 이어팟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아웃도어용 이어폰은 일반적으로는 차음성이 높은 커널형 디자인이 많이 선호됩니다. 차음성을 강조하는 에어팟 프로도 그래서 커널형으로 나왔죠. 반면에 애플은 2016년 당시 그러한 시장의 고정관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오픈형 이어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차음이 전혀 안 돼서 밖에서 제대로 음악을 듣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귓구멍을 완전히 막지 않아서 귀 안쪽으로 공기가 통하죠. 그래서 연속해서 장시간 오래 쓰고 있어도 귀가 상대적으로 편안한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평소에 이어폰을 귀에 항상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어폰을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귀 속의 온도와 습도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귀 속에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수천 배씩 증식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중이염이나 청력 손실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귀를 막는 것 자체가 귀 건강에 안 좋은데 귀를 물리적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커널형 이어폰은 그런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오래 끼고 사는 분들은 귀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런 오픈형 이어폰 디자인을 쓰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한편 에어팟 2세대가 에어팟 1세대와 외관은 똑같지만 성능은 상당히 많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칩셋이 W1에서 H1으로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이 애플 H1 칩셋은 나중에 에어팟 프로에도 그대로 탑재될 정도로 초고성능 칩셋입니다. 메인 칩셋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블루투스 버전도 4.2에서 5.0으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블루투스 버전 4.2와 5.0은 전송 속도가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의 끊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에어팟 2세대를 쓰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최신 스마트폰과 같이 쓰실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을 쓰면서도 에어팟 2세대나 에어팟 프로가 끊긴다는 분들의 이유를 조사해보면 아이폰 10 이전에 나온 구형 아이폰을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H1 칩셋의 그 아이폰 4에 필적하는 초고성능은 에어팟 프로를 위한 것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에어팟 2세대가 고성능 H1 칩셋을 탑재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애플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1세대에 비해서 연결 시간과 딜레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이제는 음성으로 시리 호출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도 에어팟 1세대와 비교해서 뭔가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능 향상보다는 무선 충전 케이스가 추가된 것이 더 획기적으로 느껴질 정도네요. 사실 무선 충전 케이스도 무선 충전 기능 자체보다는 케이스 충전 LED가 케이스 밖으로 나온 사실이 더 획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이 LED 위치가 체감적인 편의성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왕 아이폰 2세대를 산다면 무선 충전 기능이 필요가 없더라도 무선 충전 케이스 버전을 구입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다만 아무리 애플이라도 케이스 하나 차이로 5만원이나 더 비싸지는 건 좀 너무하긴 하네요. 5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QCY 무선 이어폰을 2개는 살 수 있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판매량은 유선 충전 케이스 버전이 더 많습니다. 에어팟 2세대의 성능은 딜레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어팟 2세대의 딜레이는 똑같은 애플 H1 칩셋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하고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게임 모드 같은 기능이 없어도 아이폰에서는 200ms 이하로 딜레이가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도 게임 모드 없이 AAC 코덱에서 250ms 정도면 꽤 빠른 편이죠. 무선 신호 강도 역시 에어팟 2세대와 프로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무선 이어폰들보다 신호 강도가 강한 만큼 최신 아이폰하고 같이 쓰면 끊김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드로이드에서는 신호 강도에 상관없이 끊김이 좀 발생하고 전용 앱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김에 민감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유저라면 에어팟은 사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품질에 관련된 마이크나 센서 설계는 앞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에어팟 프로와 통화 품질을 비교하면 마이크 음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통화를 할 때 내 목소리를 내가 듣는 느낌은 에어팟 프로보다 오픈형 에어팟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에어팟 프로는 귓구멍을 막아버려서 내 목소리가 귀 속에서 웅웅대는 느낌이 좀 별로거든요. 게다가 소음 환경에서는 상대방이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대체적으로 에어팟 2세대가 좀 더 좋게 들린다고 평가합니다. 에어팟 2세대는 주변 소음까지 그대로 귀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통화 중에 목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크게 내거든요. 그런 현상을 음성학계에서는 롬바드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 녹음본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어팟 시리즈는 듀얼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해서 통화 품질이 뛰어납니다. 에어팟 프로와 오픈형 에어팟은 마이크 음질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팟 시리즈는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도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립니다. 에어팟 프로도 역시 소음 환경에서 마이크 음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에어팟 2세대의 사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픈형 이어폰은 귀를 막지 않기 때문에 저음이 줄줄 다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저음이 100Hz 밑으로 쭉 빠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만 보면 에어팟도 의외로 저음이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이 그래프는 에어팟으로 귀를 최대한 막도록 밀착시켰을 때 기준입니다. 여기서 밀착을 약간만 빼도 이렇게 사운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음을 기준으로 저음은 훨씬 많이 빠지고 반대로 고음은 그만큼 강조되죠. 밀착이 덜 될수록 점점 확산 음장에 대해 플랫한 쪽으로 밸런스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에어팟과 같은 오픈형 이어폰을 쓸 때에는 이 사이에 어딘가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리를 듣는 상태가 됩니다. 이래서 오픈형 이어폰은 이렇게 밀착 정도에 따른 변화를 봐야 제대로 측정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측정 전문 사이트들은 대표값 하나만 보여주기 때문에 오픈형 이어폰의 특성을 데이터만 봐서는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 겁니다. 이제 에어팟 프로와 주파수 응답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일단 준공 특성을 보면 에어팟 프로는 오픈형 에어팟에서 중간 정도의 밀착도에 해당하는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2세대가 추구하는 사운드 튜닝은 기본적으로 같은 셈이죠. 오픈형과 커널형이라는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도 이렇게 일관된 사운드 튜닝을 실현하는 점이 꽤 놀랍습니다. 한편 저음은 에어팟 프로가 그래프 높이는 제일 낮지만 대신에 대역폭이 초저음까지 쭉 뻗습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느낌과 비슷하게 10dB 범위로 제한해서 보면 에어팟 2세대가 강한 중저음 부분과 에어팟 프로가 강한 낮은 저음 부분의 면적이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픈형 에어팟을 최대한 밀착해서 들어보면 저음과 고음 사이의 밸런스가 에어팟 프로와 의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저음 밸런스 면에서도 에어팟 시리즈는 물리적인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튜닝이 같다는 사실이 또 보이죠. 사실 애플이 음향 전문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에어팟의 음질이 무시를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으로 분석을 해보면 오히려 어지간한 음향 회사 이상으로 사운드 튜닝의 전문성과 철학이 보입니다. 애플이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음향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을 중요시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애플 무선 이어폰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쯤에서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의 실제 사운드를 이어 시뮬레이터 장비로 녹음한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QCY T9S 리뷰부터 이 실제 소리 녹음본을 에어팟 프로에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어팟 프로를 녹음한 소리를 다시 에어팟 프로에 맞춰 보정하면 결국 플랫한 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에어팟 프로 녹음본을 들어보시면 원음과 비교해서 제가 보정해서 들려드리는 소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but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에어팟 시리즈가 음질이 좋은 이유는 우수한 사운드 튜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대구경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덕분입니다.
에어팟 2세대는 무려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콩나물의 대가리 부분이 사실상 드라이버로 꽉 차 있는 수준입니다. 에어팟의 전체 크기를 생각하면 정말 경이적이죠. 드라이버의 크기가 커지면 같은 음량에서 진동판을 덜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외율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에어팟 2세대의 외율은 10mm 드라이버를 탑재한 에어팟 프로보다도 더 좋습니다. 10mm 드라이버도 무선 이어폰에선 결코 작은 게 아닌데 에어팟 2세대는 그보다도 더 큰 13mm 드라이버 덕분에 외율이 더 낮죠. 저음에서 외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은 그냥 저음의 세기가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착용을 느슨하게 해서 저음을 더욱 빼면 드라이버가 똑같은데도 저음 외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저음 대역 폭이 안 나오는 와중에도 외율이 10% 이상 치솟지는 않습니다. 저음 재생 한계는 외율이 10%가 넘어가는 지점으로 판단하는데 에어팟 2세대는 어쨌든 초저음까지도 10%를 넘지는 않죠. 여기서 오픈형 에어팟이 왜 그런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저음이 새어나가는 만큼 더 큰 드라이버로 저음을 더 세게 출력해 버리면 된다는 거죠. 에어팟이 다른 오픈형 이어폰들과는 다르게 소리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 놓은 것도 저음을 최대한 모아서 출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소리가 나오는 포트를 좁고 깊게 만들어서 외부 이물질이 유입되는 양도 확실히 적어지죠. 그래서 음질과 내구성을 모두 챙긴 이 덕트 설계가 알고 보면 바 타입 디자인만큼이나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게다가 대구경 드라이버를 탑재하면 무선 이어폰에서는 외율보다도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음량에서 진동판 움직임이 더 적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같은 음량에서 전기를 상대적으로 덜 소모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에어팟 2세대의 유닛 배터리 용량은 고작 25mAh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마이크 2개에 센서도 3개나 탑재하고 게다가 음성 시리 호출 같은 배터리 소모가 큰 기능까지 넣고도 재생시간을 5시간이나 확보했죠. 스펙상 사용시간이 고작 1시간 더 긴 삼성 갤럭시 버즈 1세대가 유닛 배터리 용량이 에어팟보다 2배 이상 더 큰 58mAh입니다. 에어팟의 그런 경이적인 배터리 효율은 결국 초대구경 드라이버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차음성은 오픈형 이어폰에선 측정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에어팟 프로와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우선 물리적인 차음성을 보면 오픈형과 커널형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에어팟 프로가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물리적 차음성이 약한 편인데도 100Hz 이후부터는 확실히 차음성이 올라가죠. 물론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오픈형 에어팟은 착용을 타이트하게 해도 중고음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차음이 되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로 비교하면 그냥 항상 주변음 듣기를 켠 상태나 마찬가지죠. 에어팟 프로의 주변음 듣기 모드와 비교하면 에어팟 프로가 얼마나 잘 만든 이어폰인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오픈형 이어폰도 어찌하지 못하는 중고음 제어까지 보완해서 오히려 오픈형 이어폰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주변음을 전달합니다. 이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추천 등급을 매겨보겠습니다. 에어팟은 그냥 더 설명할 것도 없이 추천입니다. 오픈형 이어폰이라서 발생하는 단점들이 싫은 분들은 이제 에어팟 프로라는 훌륭한 대체제까지 있죠.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에어팟 2세대와 에어팟 프로 중에서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제품을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에어팟 프로가 커널형 무선 이어폰 중에 원탑이라면 에어팟 2세대는 오픈형 무선 이어폰 중에서 원탑입니다. 무엇보다도 통화 품질이 압도적이고 음질과 사운드 튜닝도 오픈형 무선 이어폰으로서는 넘사벽입니다. 게다가 출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아졌죠. 물론 안드로이드에선 끊김이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 좋은 음질이나 통화 품질이 어디 가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에어팟 프로의 착용 테스트 같이 아이폰이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기능도 적고요. 끊김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좋은 무선 이어폰입니다. 무선 이어폰을 평소에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아예 에어팟을 위해서 아이폰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에어팟 하나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갈아탔거든요. 에어팟 시리즈는 진짜 폰을 바꿔서라도 쓸만한 가치가 있는 무선 이어폰입니다.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